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업계인 미국 방위 산업 분야는 대부분 국방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산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들 기업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무기, 항공기, 방어 시스템 등을 개발하며 국가 안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미국 방산 기업들은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어 장기 투자에 적합하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대표적인 미국 방산 기업들의 주요 특징과 각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현재 주가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기업의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로키드 마틴 2. 노스럽 그러먼 3.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 4. 보잉 5. 제너럴 다이내믹스 이렇게 총 5개입니다. 로키드 마틴은 세계 최대 방산 기업 중 하나로 항공, 우주, 무기 시스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산 제품과 기술을 제공합니다. 주로 미 국방부와의 계약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전 세계 군사 계약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주요 제품은 전투기 F-35 라이트닝 II, F-22 랩터, 미사일 방어 시스템 사드, 위성 시스템, 레이저 무기이며 미국과 해외에서 강력한 군사 네트워크와 기술력을 보유하며 특히 F-35 전투기 프로그램은 로키드 마틴의 가장 큰 수익원 중 하나입니다. 현재 방위 산업 분야에서 1위, 항공과 미사일 시스템에서 세계적인 강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2년을 기점으로 주가가 계속 횡보와 약우상향을 계속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큰 폭의 하락을 겪었습니다만 최근 선거 결과에 따라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주가 현황은 현재 5년 전보다 45% 이상 주가가 상승하는 등 큰 상승세를 보였고 배당도 2% 이상하고 21년째 배당 성장 중인 우수 주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각광받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노스럽 그러먼은 우주항공과 정보기술, 방어 시스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방산 기업입니다. 특히 항공기와 방어 시스템 외에도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우주 관련 기술에도 적극 투자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은 폭격기 B2 스피릿, B-21 레이더, 드론 글로벌 호크, 미사일 방어 시스템 ICBM이며 정찰용 드론과 폭격기 개발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며 미국 공군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드론과 우주 방어 시스템 개발에서 선도적인 기업으로 평가받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주가 현황은 노스럽 그러먼 역시 로키드 마틴과 더불어서 규모는 작지만 꽤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이는 건 동일한데요. 23년 하락세를 보인 이후에 꾸준히 횡보하다가 최근에는 $500 이상 상승하는 등 5년 전보다 52% 상승하였습니다. 배당률은 1.6%로 낮은 편이지만 20년 동안 꾸준히 배당 성장을 하고 있는 우수한 주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는 미사일 시스템과 항공 시스템에서 특히 강세를 보이는 기업으로 다양한 방어 시스템과 항공기 부품을 제공합니다. 특히 2020년에 UTC와 합병하며 항공 관련 사업 부문을 확장했습니다. 주요 제품은 패트리엇 미사일, 토마학, 항공 부품, 레이더 시스템, 방공 시스템입니다.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서 높은 신뢰성을 자랑하며 미군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군대와의 계약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공 시스템과 미사일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으며 세계적인 방산 기업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가 현황은 팬데믹 하락기 때 거의 마이너스 60%의 하락을 맞았지만 계속 끈질기게 횡보하면서 여전히 모두 회복하지 못했지만 5년 전보다는 마이너스 18%로 약 40% 이상 상승하여 최근 $120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배당도 2% 정도로 낮은 편이긴 하지만 하락기 동안 전혀 삭감하지 않고 현재 30년 동안 배당 성장을 하는 등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보잉은 상업용 항공기뿐 아니라 군사 항공기, 우주 장비, 방산 제품을 생산하는 글로벌 항공 우주 기업입니다. 상업 항공기 사업부의 비중이 크지만 방산 부문에서도 미군과의 계약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은 군용기 F-18 슈퍼호넷, KC-46 공중금유기, 헬리콥터 AH-64 아파치, 우주항공 장비, 미사일입니다. 군사 항공기와 헬리콥터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우주 탐사와 관련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업 항공기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방산 부문에서도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가 현황은 팬데믹 하락기 때 하락한 이후 거의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5년 전보다 마이너스 58%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도 하락 횡보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서 그리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네요. 또 배당도 하지 않아서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하기엔 조금 어려운 주식이 아닐까 합니다. 어쨌든 향후 항공기뿐만 아니라 방산 산업에서 실적을 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지상 전투 차량과 잠수함, 군사 통신 시스템을 주로 제공하는 방산 기업입니다. 지상 전투와 해양 방산 부문에서 특히 강세를 보입니다. 주요 제품은 에이브럼즈 탱크, 버지니아급 공격 잠수함 통신 시스템, IT 서비스이며 지상 전투 차량과 해양 방산에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미국 육군 및 해군과의 안정적인 계약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 위치는 해양 방산과 지상 방어 시스템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가 현황은 주식 차트 자체가 굉장히 우수한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꾸준한 우상향의 모습을 보이며 5년 전보다 무려 7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배당은 2% 미만이지만 현재 30년째 배당 성장하면서 주가와 배당 모두에서 우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방산기업에 투자할 때 고려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책과 정부 예산 변화. 방산기업은 대부분 정부와의 계약으로 수익을 얻기 때문에 정부의 국방 예산 변화에 민감합니다. 특히 미국의 국방 정책이나 방위 예산 증가 시 긍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분쟁과 국제관계 국가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 방산기업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관계가 안정적일 경우 방산 예산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어 이를 주시해야 합니다. 기술 발전과 무기 수요, 드론, 인공지능, 우주 기술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방산기업의 연구 개발 투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주도적인 방산기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규제와 정책 리스크. 방산산업은 엄격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무기 수출과 관련한 규제는 기업의 해외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방산기업은 첨단 무기와 기술을 개발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장기 투자처로 평가됩니다. 일단 트럼프 정부가 정식 출범되면 본격적인 지원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내용으로만 보면 정부와의 안정적인 계약 관계,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수요 증가 가능성 등으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 정책 변화나 국제 관계의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투자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는 블로그에 있는 글들을 요약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꾸준히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